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뭐야, 너 민선이니? 오랜만이네요, 새엄마.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느냐고? 그게 네가 할 말이냐? 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코빼기도 안 붙이던 게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니? 새엄마는 참 여전하시네요. 여전히 무례하고 못됐어요. 보통 사람이 나이 들면 유해진다 그러던데 새엄마는 아닌가 보네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새엄마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을까 싶었더니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데? 네가 집 나간 걸 내 탓이라고 하는 거니? 지발로 나간 주제에 왜 남 탓을 해? 뭐라고요? 그때 내가 왜 집을 나갔는데? 다 새엄마 때문이잖아요. 야, 너야말로 남 탓 좀 하지 마. 어릴 때도 그렇게 불평불만만 많더니 너도 나이 들어도 그대로다. 이제는 철 좀 들어야지. 그딴 소리 말고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세요.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10년 만에 찾아온 줄 알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야 할 말 있잖아. 나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사과는 무슨 사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나를 학대했잖아. 친자식이 아니라고. 자기 아들이랑 차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시키면서 식모처럼 부려먹었잖아. 심지어 그렇게 부탁했는데 학교도 못 가게 했잖아.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니? 네가 학교 간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될 것 같았니? 그래서 너 지금 어찌 사는데? 네가 잘 살고 있으면 나 찾아와서 이렇게 따져 물을 일도 없었겠지. 그러게, 너 시집이나 갔니? 네가 내 말 듣고 집안일이나 잘해서 시집이나 갔으면 그게 너한테는 더 나은 인생이었을 거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사랑받는 자식이 되고 싶었던 걸 정말 몰랐어요? 사랑? 예, 너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 거면 네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 내가 너 같은 거 사랑해 주려고 네 아버지랑 재혼한 줄 아니? 내가 너 굶기지는 않은 걸로 감사히 여기랬지. 사랑은 죽은 네 친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10년 만에 가슴에 응어리를 풀기 위해 사과를 받으러 새엄마를 찾아갔던 저는 여전히 반성이 없는 새엄마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새엄마의 모습에 저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적만 해도 저의 세상은 부족한 것 없는 행복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유복하거나 TV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들처럼 화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셨고 저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앞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어느 날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던 거죠. 민선아, 엄마 없이도 잘할 수 있지? 우리 민선이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아니야, 엄마 나 못해.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가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착한 딸이 될게. 응? 미안해, 민선아. 우리 민선이 아직 어린데 엄마가 더 챙겨주지도 못하고 우리 민선이 결혼할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민선이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도 꼭 보고 싶었는데 보면 되잖아, 엄마. 엄마 병 다 나아서 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 낳는 것도 봐야지.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하라고, 엄마. 가족들 모두 엄마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병을 얻게 되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끝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 가버리신 엄마를 보며 저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한창 예민한 사춘기 나이에 엄마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남은 식구는 아버지와 저 단 둘뿐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와 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던 건지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버지는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민선아, 아빠 재혼을 할까 해. 무슨 말이에요? 재혼이라뇨? 아빠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니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돼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년인데 이렇게 갑자기 재혼하신다고요? 저는 아직 엄마가 떠난 것도 적응이 안 되는데 아빠는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실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싫어요. 어허, 민선이 너는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 아빠가 아빠 좋자고 재혼하겠다는 것 같으냐? 너 아직 어리고 한창 엄마 손 필요할 나이인데 아빠 혼자 너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니? 저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아빠로 부족하다 했어요? 재혼하라고 그랬냐고요. 저는 새엄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새엄마가 와도 그 사람이 우리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다고요. 어헛, 버르장머리 없이 왜 이래 갑자기? 네가 이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네가 이러고 다니면 엄마 없어서 그런다는 말밖에 더 듣겠냐? 이 집에 새엄마를 들이는 게 아빠를 위해서도 널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 철없이 싫다고만 말하지 말고. 아빠, 저는 정말 싫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그때 저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엄마의 빈자리는 그냥 익숙해지는 것일 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의 자리를 누군가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제게 재혼 결심을 얘기하셨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만나고 계셨던 건지 제게 새엄마를 만들어주시겠다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새엄마는 필요 없다며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결국 재혼을 밀어붙이셨고 그렇게 저에게는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머, 네가 민선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안녕, 나는 앞으로 민선이랑 같이 살게 될 새엄마야. 그냥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렴. 네. 어허, 민선이 너 그게 무슨 버릇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얼른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뭐해? 아휴, 그냥 드세요. 지금은 우리보다 민선이를 배려해줘야 할 때잖아요. 갑작스럽게 새엄마가 생겼으니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해해줘요, 여보. 당신은 정말 마음씨가 고와. 벌써부터 우리 민선이 걱정을 다 해주고 말이야. 그래, 민선아. 아빠도 네가 아직 혼란스러울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네 새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생도 생겼으니 이제는 너도 누나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앞으로 민선이 네가 듬직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구나. 그래, 민선아. 새엄마가 너를 많이 도와줄게. 네가 우리한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렴. 죄송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어머, 우리 민선이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착하고 기특한데 새엄마가 어떻게 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니? 민선아,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내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아버지가 재혼을 선택하신 사람은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아이를 키우는 과부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새엄마는 조금은 피곤해 보였고 유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못되고 표독스러운 계모를 예상했던 탓인지 약해 보이는 새엄마에 대한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 만남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다행히 새엄마는 저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어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엄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민선아, 우리 예쁜 민선이 잘 잤어? 네, 엄마도 잘 주무셨어요? 어머, 민선이 너 지금 엄마라고 그랬어? 우리 민선이가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구나. 여보 들었어요? 민선이가 나를 엄마라고 했어요. 아이, 그럼 당신이 애 엄마지 뭐 남이야?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건 아니죠. 우리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도 다 못했을 텐데 민선이가 용기를 내준 거라고요. 허허, 그게 뭐라고. 당신도 참. 당신 너무 무르게만 굴지 마. 한창 사춘기 애들 버릇 잘못 들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민선이가 얼마나 착한데. 이런 애가 버릇 잘못 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민선아?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 마음을 열었으니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야 한다. 동생한테도 살갑게 잘 해주고. 이제 네가 누나라는 거 잊지 않았지? 네, 아빠. 호준아, 이따가 누나랑 서점 같이 갈래? 참고서를 사야 하는데 누나가 네 것도 골라줄게. 와, 진짜? 엄마, 나 누나랑 서점 다녀와도 돼? 그럼 당연하지. 민선이 누나 말이라면 다 들어도 돼, 호준아. 기특하구나.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민선아. 어머나, 우리 네 식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나 정말 행복해요, 여보. 이게 당연한 거지. 당신은 뭐 별거라고 참. 하여간에 당신은 너무 여려서 탈이야.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완벽한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저와 의붓동생은 서로 비슷한 아픔이 있었고, 그렇기에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새엄마도 저에게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했기에 한창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로 힘들었던 저는 새엄마와 좋은 모녀지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다정하던 새엄마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와의 사이가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라며 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새엄마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 경제권을 손에 쥔 뒤로는 새엄마는 180도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아버지께서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새엄마는 자신이 집안 살림을 잘 챙기겠다며 아버지를 구슬렸어요. 아버지는 착하고 다정한 새엄마의 거짓된 모습에 넘어가 결국 경제권을 새엄마에게 넘겨주게 되었고요. 그러자 새엄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집안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선아, 이제부터 집안일은 너의 몫이야. 예? 왜요? 왜냐니? 얘가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니 뭐니 토를 왜 다니? 그럼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랬니? 요즘 네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아버지가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시면 자식으로서 감사히 하고 보답할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 네가 집안에서 네 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너도 이제 16살이면 어린 나이 아니다. 옛날이었으면 시집도 갔을 나이야. 나는 네 아버지 내조하느라 이래저래 바쁘니까 앞으로 집안일은 민선이 네가 도와야 해. 알았니 몰랐니? 대답 안 해? 알겠어요. 그래. 진작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아무튼 이제 너는 나한테 밉보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새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살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거지며 청소, 빨래, 심지어는 요리까지 전부 제게 맡겼어요. 그럴수록 저는 피곤해져 갔고 몸도 마음도 지켰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16살 어린 나이였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새엄마가 집안일 제게 맡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부 습진을 알아야 했죠. 처음에는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는 새엄마의 말을 믿고 불평 한마디 없이 따르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낯선 새엄마는 아버지보다 어려운 사람이었고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려면 새엄마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새엄마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새엄마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되었고 원래 제 일을 대신 해야 할 새엄마는 혼자 아버지의 카드를 쓰고 사치를 부리며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봤지만 아버지는 새엄마를 잘 도와야 한다며 저를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새엄마에게 완전히 물들어버린 아버지가 새엄마 말만 들었거든요.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나이인데 공부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민선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민선이 네가 시킨 일은 안 하고 자꾸 농땡이를 부려서 그런다고 하던데. 그러게 진작에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지 않니? 새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새엄마는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도 새엄마를 도와주렴. 새로운 환경에서 새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닌데 철이 들어야지. 아빠, 제가 여기서 뭘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해요? 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자꾸만 저한테 윽박지르고 시키고 하루 종일 새엄마가 시키는 일만 하느라 저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쉴 틈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새엄마가 말하기로는 네가 요즘 자꾸 밖으로 나돈다고 그러던데 할 일은 안 하고 싸돌아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겠지. 그러게 너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는 집에서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좀 해라. 너보다 어린 호준이는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는데 너는 점점 더 성적이 떨어지니 호준이가 너보고 뭘 배우겠어? 누나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건 새엄마가 호준이만 과외를 시켜주시니까. 어허, 어디서 자꾸 엄마 탓을 하고 있어. 엄마가 너 과외시키려고 했더니 네가 번번이 약속 펑크내고 하기 싫어했다면서. 그러게 해준다고 할 때 제대로 하던가. 네가 멋대로 구니 엄마도 별 수 있겠니? 네 새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기에 내가 너 그냥 주라고 그랬다. 공부도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빠가 너 그러라고 힘들게 돈 벌어오는 줄 알아? 결국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 아니냐. 대체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아버지는 새엄마의 말만 믿고 제 말은 도통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새엄마가 매일같이 저를 구박하고 부려먹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속아 제 얘기를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전부 투정과 거짓말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조금 엄하신 구석은 있어도 제 얘기는 잘 들어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안에서 도움받을 곳도 없이 혼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럴수록 새엄마와 저는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멀어지게 만들고 아버지는 억울한 제 입장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새엄마와 의붓동생의 편만 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저는 점점 더 새엄마의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던 새엄마는 제가 공부를 하는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자기 자식의 의붓동생에게는 비싼 과외까지 시키고 보약에 비싼 옷에 그렇게 아끼고 챙기면서 저더러는 아예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 교복 어디 갔는지 보셨어요? 네 교복 내가 버렸다. 예? 왜요? 제 교복을 왜 버리셨어요? 왜긴 왜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렸지. 그러니까 대체 왜? 너 내가 학교 관두라는 말 허투루 들었니? 내가 너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정도 말했으면 어련히 알아듣고 지발로 학교 때려칠 줄 알았더니 너 은근히 고집이 있더라. 그래서 말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교복 버렸다. 이제 교복도 없으니 더 이상 학교에 미련도 없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학교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학원 보내달라고 말 꺼내서 그러세요? 죄송해요. 학원 보내달라는 소리 이제 안 할게요. 저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학교는 보내주세요. 네가 학교를 다녀서 뭐하니? 너 학교 다녀봐야 별 소용도 없어. 괜히 허튼 곳에 힘쓰고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배우다가 시집이나 가라. 다른 시집 가면 그만인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아니에요. 저 대학도 갈 거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원래 성적도 좋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 보내주세요. 얘가 또 이렇게 떼를 쓰네. 어린 게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질러. 너 자꾸 이러면 네 아빠한테 이른다. 모든 계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새엄마는 정말 못된 계모였습니다. 처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은 전부 가식이었던 건지 새엄마는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핍박해왔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살림을 시키고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더니 결국에는 고등학생인 저에게 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에 의지하며 살았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발 학교만 보내달라고 새엄마에게 간절히 애원했지만 새엄마는 제 부탁을 무시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새엄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새엄마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아빠도 이상해지고 다 이상해졌어요. 다 새엄마 때문이라고요. 얘 좀 봐라. 이게 이제는 엄마 소리도 안 하고 꼬박꼬박 새엄마라 그러네.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계모 취급하는데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할 수 있겠니?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애를 너는 안 쫓겨나고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한겨울에 길바닥에 안 내쫓긴 것만으로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한다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며 그 뒤로 집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그 옛날 데려다 부리던 식모들도 공부를 시켜줬다 그러던데 그 집딸이었던 저는 식모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계모에게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부려먹었던 새엄마는 유독 자기 자식은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키웠어요. 자기 자식은 학원에, 과외에, 유학까지 알아보는데 그걸 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제 편이 아니었으니 그 집에서 저만 모난 돌일 뿐이었어요. 그나마 아버지는 제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엄마의 자퇴 강요에도 별말 없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아버지에게 품었던 일말의 희망을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적 그 아버지는 이제 없는 거라며 저는 아버지도 새엄마처럼 남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그 집안에서 혼자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퇴했어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어떻게든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계모의 눈을 피해 밤새워 공부하며 그 집에서 탈출할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가 무작정 가출을 감행할 수는 없었어요. 집을 나가봐야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도움받을 어른도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그 집을 정당하게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엄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는 원래 공부를 좋아했고 대학에 대한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새엄마한테 당하고만 싶지 않아서 더 보란듯이 대학에 합격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 공부했고 결국 합격 통지서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 몰래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고 수능을 치르면서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의붓동생이 새엄마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걸 볼 때면 저는 유난히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원망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마냥 기쁘기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결국 해냈구나 하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응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와는 좋은 추억도 많았기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끝까지 제게 무관심한 아버지를 보며 저는 비로소 완전히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니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입학 소식마저 혼자 자축하며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좋은 성적 덕분에 장학금과 기숙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당장 지낼 곳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학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야, 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네 앞으로 무슨 우편이 날아오니? 제 거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말하는 뻔세 좀 봐라. 야, 네가 이러니까 엄마 없다는 소리 듣고 다니는 거야. 애가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어야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그래서 이게 뭔데? 뭐야? 너 설마 대학에 갈 생각이야? 그런데 하필 그 전에 새엄마가 제 입학 관련 서류를 보고 말았습니다. 네, 저 대학 가요.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대학이야? 야, 너 그동안 나 몰래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애가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서 뭐하나 했더니 집에서 나갈 궁리만 했어?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언제부터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어? 새엄마가 저 자퇴시켰던 그날부터요. 고등학교는 억지로 자퇴해야 했지만 대학은 꼭 가고 싶었거든요. 너, 내가 그때 한 말을 이해 못한 거니? 네가 무슨 대학을 가니? 너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다가 시집가면 된다니까? 너 돈은 있니? 우리가 네 대학 등록금을 내줄 것 같아? 누가 등록금 달래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 저도 당신들 도움은 필요 없어요. 이미 전액 장학금 받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야, 너 그걸 네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야? 나나 네 아빠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 감히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저 이제 20살이에요. 법적으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성인이라고요. 그런 제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건데요? 기가 막히네. 진짜. 야, 너 거기 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대학 가면 나 너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럼 네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제 걱정하는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적 좋아서 기숙사도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생활비와 과외에서 벌면 되는 거고요. 너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네가 무슨 수로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너 원하는 대로 돌아갈 줄 아니?
네 아버지도 널 포기했는데 누가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난 누구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도우면서 버텼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를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덕분에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설령 나가서 길바닥에서 굶고 다니더라도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로 내가 이 집에서 하루라도 편히 산 날은 없었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당신들 얼굴 안 보이는 곳에서 죽을 테니까 이제 남의 일은 신경 끄세요, 아줌마. 저는 제게 끝까지 악담하는 새엄마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번 주눅이 들어 대꾸 한마디 못하던 제가 따박따박 대드는 모습에 놀랐는지 새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새엄마에게 저와 있었던 일을 듣게 된 아버지가 제게 사과하라 강요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누구의 강요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스스로 그려나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예정보다 더 일찍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낡고 춥고 어두웠지만 지옥 같았던 집을 벗어난 제게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뒤로 저는 아르바이트와 수업을 병행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집을 떠난 뒤로는 나 스스로가 고아라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물론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고 힘들고 지키는 일도 많았지만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서기가 익숙해질 무렵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해봐도 그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새엄마 때문에 고통받는 동안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제가 도움을 구하는데도 무시하며 저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저버린 지 오래였고 저도 집을 떠나오며 가족의 연을 끊어냈기에 저는 과거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죠. 누군가는 저를 불효막심하다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진작 돌아가신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완전히 고아가 되었고 문득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일과 공부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그리움을 이해해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한 자선단체의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단체는 한부모 자녀 아이들과 고아 출신 아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기부와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한 방법의 일환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는데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 부모를 잃은 고아로 혼자 독하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저보다 더 대단한 길을 걸은 남편을 보니 대단하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 힘으로 성공까지 해낸 그 사람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봉사를 다니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만나며 외로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져서인지 저희는 통하는 것도 많고 유대감이 쌓여갔죠. 민선아, 나는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운명?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닮았잖아. 누군가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 믿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오빠를 만난 뒤로 나도 많이 위안받고 힘이 났거든. 늘 내 안에 있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민선아. 나도 부모님을 잃고 혼자 외롭고 힘들었거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설마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줄래, 민선아? 그렇게 아픔도 외로움도 많이 닮아있던 저희는 서로에게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하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생겼죠. 그렇게 결혼 후 믿을 구석이 생긴 저는 남편에게 종종 과거의 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그 얘기를 제 남편에게는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저의 고통을 공감해 주었기에 저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얘기를 듣던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민선아, 혹시 새엄마를 한번 만나볼 생각은 없어? 뭐? 내가 그 인간을 왜 만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말이야. 지금도 그때 얘기만 나오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흘리는데 그건 아직도 네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렇겠지? 여태 그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사과받은 적도 없고 이해받은 적도 없었으니까. 물론 오빠는 나를 이해해주지만. 그래. 나는 당연히 민선이 네 편이고 너를 이해하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너를 위로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네 응어리가 다 풀리지는 않을 거야. 너의 상처는 너에게 준 사람이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니까. 나는 민선이 네가 새엄마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됐어.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겨우 사과 한마디로 그 여자를 용서해 줄 것 같아? 차라리 사과 안 듣고 용서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평생 그 여자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살 거야. 나를 힘들게 한 걸 생각하면 그 여자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민선아, 나는 너를 걱정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면 네가 정말 행복할까? 남을 증오하는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는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나는 민선이 네가 이제라도 그런 증오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야지. 오빠 말이 다 맞아. 나도 머리로는 그 말을 이해해. 그렇지만 내가 정말 새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여자가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할까?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어떻게라도 너에게 사과하게 한다면 너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기필코 사과 받아내 줄게. 나를 믿고 같이 가보자, 민선아. 글쎄, 일단 고민 좀 해볼게. 처음에는 왜 나더러 새엄마를 용서하라고 하는지 성인 군자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증오를 버려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위하고 아끼는 사람이기에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제게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새엄마를 마주할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들을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할 수 없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저는 같이 가겠다는 남편을 뒤로한 채 혼자 새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었던 거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저를 매몰차게 대하는 새엄마를 마주하자 저는 과거의 고통이 다시 살아나며 괴로워졌습니다. 여전한 새엄마를 보며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사실 나 어제 혼자 새엄마 만나러 갔었어. 왜? 아니 내가 같이 가준다고 그랬는데 왜 혼자 그랬어? 어쩐지 그래서 어제 내내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오빠한테 그런 꼴 보이기도 싫고 괜히 부담 주기 싫었거든.
그래서 나 혼자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역시 소용이 없었어. 새엄마는 여전히 반성도 없고 오히려 나를 비웃더라. 그런 새엄마를 보니까 여태 나 혼자만 괴로웠구나 싶고 괜히 옛날 생각이 더 나고 너무 힘든 거야. 아무래도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봐. 아니야, 아주 잘했어.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부터 민선이 너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과거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민선이 너는 정말 용감한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여전하다면 더 이상 당해주지는 말자. 이제 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이번엔 나도 같이 가자. 새엄마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해해줄 필요 없지.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법적으로? 네 남편이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내가 설마 우리 와이프가 욕먹는 꼴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새엄마는 달라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어리고 약해서 당하기만 했던 저였지만 이제 저는 마냥 당하지만은 않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는 능력 좋은 제 남편도 있었죠. 남편은 자신과 같이 새엄마를 찾아가자며 저를 잡아 끌었고 그렇게 이번에는 남편과 같이 새엄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선이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남편이 현관배를 누르자 새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뱉었죠. 뭐야, 너 또 왔니? 말했잖아, 이제 다시는 보고 지내지 말자고. 얘가 왜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또 누구고? 제 남편이에요. 새엄마가 어제 그러셨잖아요. 제가 시집은 잘 갔는지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길래 직접 인사라도 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새엄마가 아무리 못된 계모라 그래도 사위 얼굴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선이 남편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같이 왔다는 소리에 새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멀쑥한 차림의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 시선에는 감히 니깎게 멀쩡한 남편을 만나기나 했냐 싶은 의심의 눈초리가 담겨 있었죠. 남편? 어머, 네가 정말 결혼하기는 했구나. 근데 네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니? 생긴 건 꼭 기생오라비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또 엄한 놈이랑 붙어서 인생 망치려는 거 아니야? 남자는 능력이 중요한 건데 얼굴에 정신 팔려서 말이야. 새엄마의 비웃음을 되려 비웃기라도 하듯 제 남편이 깍듯이 인사를 하며 새엄마에게 명함을 건네자 새엄마는 명함에 적힌 글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꼴에 무슨 명함은 있네 또? 엄한 놈 만났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제 연봉이면 우리 민선이 고생시킬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아니 민선이 네가 어떻게 변호사를 만났어? 왜요? 저는 변호사 만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만하면 새엄마가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변호사면 괜찮지. 16살에 식모로 부려먹다가 20살에 집 나간 제가 어디서 논팽이나 만났을 줄 아는 건지 제 남편의 직업에 깜짝 놀란 새엄마의 얼굴은 꽤 볼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 그러더니 새삼 제가 결혼을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민선이가 어릴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의 일이다 보니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사과하시고 아내가 용서하기를 바랐지만 장모님이 어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들었어요. 아니, 다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지. 글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서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장모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하신 몇 가지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문제라는 거야? 내가 뭔 죽을 죄를 지었어?
민선이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가사 노동만 시켰다는 것. 어린 시절 민선이에 대한 언어적, 정서적 폭행 모두 법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서 제 아내의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네요. 아니, 그건 다 옛날 일이고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걸 이제 와서 문제 삼겠다고 하면 참 곤란한데. 그건 어머님이 아니라 법이 판단할 문제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자녀를 핍박하는 건 심각한 아동학대고, 아동학대는 공소시효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실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변호사 남편은 법 얘기를 꺼내자 새엄마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과하라는 제 말에는 겁도 안 먹더니 그 여자도 감옥 가는 건 싫은 건지 법적인 문제를 꺼내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남편이 변호사였으니 당장이라도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러자 잔뜩 수그러진 새엄마는 전과 다른 겸손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애를 때린 것도 아니고. 언어폭력과 방임도 엄연한 학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글쎄요. 변호사인 제가 당장이라도 장모님을 고발하고 법적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새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아내가 장모님께 바라는 건 장모님의 인정과 사과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장모님이 민선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민선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신다면 저희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의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얘기하자 새엄마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하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았을 테니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은지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새엄마가 갑자기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라 그런지 말도 잘하고 대단하네. 내가 변호사 사위를 볼 줄이야. 민선이 네가 운이 참 좋다. 너 혼자 열심히 대학 가서 공부도 하더니 성공한 남편도 만나고 말이야. 새엄마. 괜한 소리 말고 해야 할 말을 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버지 유산을 정리해달라고요. 그래, 유산 문제는 내가 확인해보마. 네 아버지가 뭐 대단한 걸 남긴 건 아니지만 너도 이제 네 몫을 챙겨야지.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너한테 했던 건 내가 미안했다. 그때는 나도 젊고 철이 없었어. 내 자식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너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었나 보다. 나도 고생 모르고 살았으면 너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내가 워낙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다오. 이제 와서 내가 새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정당화시켜줄 이유는 없죠. 그때 나는 고작 16살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어린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딴 이해 바라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꼭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가를 치를 테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민선아. 너도 이제는 다 잊고 편하게 살아라. 결국 저는 새엄마에게 사과를 받아냈고 늦었지만 제 몫에 대한 아버지의 유산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엄마에게 사과를 받는다고 뭐가 다를까 싶었지만 막상 사과를 듣고 나니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겪었던 슬픔과 고통,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왠지 모를 후련함까지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몇 시간을 원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제 마음속 응어리가 씻겨진 듯 했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절대로 사과 못 받았을 거야. 아니지, 피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 사과 받을 생각도 못 했을 거야. 아니야, 다 민선이 네가 한 건데 뭘. 내가 없었더라도
민선이 너는 어떻게든 극복했을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고 나를 항상 응원해줘서.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인데.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미래만 생각하자. 저는 남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슬픔과 고통은 잊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남편과 제가 같이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